자, 이제 더구루랑 그래도 돈 되는 기사들 계속 이제 살펴봐야죠. 공부할 거는 우리 많습니다. 자, 어떻게 좋은 기사들 많은가요? 아니면은 뭐 좋은 기사 있었죠. 예. 근데 이건 안 좋은 기사 같은데요. 예. 오늘 기사라. 조금 이따 우리 유동원 본부장이 오시는데. 예. 네. 동원 참치. 네, 뭔 맞습니다. 일입니까? 중국에서 통관을 안 해준다고요? 예, 뭐 제목이 약간 좀 바뀌었죠. 예,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그 동원 참치가 그 네.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 참치가 맡긴 거죠. 예, 삼진물산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든 이제 동원 참치 제품이 인산염이 기준치보다 초과됐다라고 해서 네. 일단 정확한 건 이제 들어온 거를 다 폐기 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인산염이라는 게 이게 좀 유통기한을 좀 늘리려고 네. 인위적으로 이제 뭐 맛도 약간 좀 높이고 해서 이게 식품 첨가물인데 네. 이게 금지적인 첨가물은 아니고 예, 기준치 넘었다는 거죠. 기준치를 넘었다. 동원 FMB 설명을 들으면 일단 문제가 없는 건데 워낙에 이제 중국이 요즘 타이트하게 보니까 요즘 뭐 이것저것 많이 시비 걸던데요. 네, 그 쭉 이어질 겁니다. 뒤에 내용이 이어질 네, 건데 네, 네. 뭐 이상은 없는데 일단은 뭐 앞으로 다른 제품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네. 이 삼진물산에서 그 위탁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일단 지금 통관 들어온 걸 전량 폐기한다. 네. 라는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식품회사들이 자체 캐파로 다 직접 다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 외주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예, 저는 근데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어떤 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다 거. 맡기는 거. 예. 아, 그래서 항상 그 뭐 음료수나 뭐 과자가 됐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제조원, 판매원 따로 있어요. 그걸 원래 다 아셨구나. 그럼요. 저 식품도 출입을 했어가지고 그 항상 좀 보죠. 근데 식품 제조 회사들은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제조 기업만 우리나라에 한 5천 개는 있을걸요? 엄청 많아요. 소규모 공장들까지. 뭐. 예.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 삼진물산인가 나와서 네. 이게 왜 동원이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뭐 제가 쓴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역으로 쓴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위탁 생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아, 네. 근데 일단은 동원 FMB는 뭔가 뭐 억울하다고 하나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 업체가 만든 거는 일단 중국 기준에 의하면 높은 건 맞는데 다만 이제 다른 제품이랑 상관없다. 네, 그리고 뭐 크게 이후의 제품에 수입되고 있는 데서는 큰 차질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것뿐만이 아니던데요? 중국에서 막 이게 수집 잡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네. 몇 번 쓴 게 있어요. 지금 뭐 이거는 삼양식품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뭐 최근에 지금 삼양, 오리온 뭐 지금 중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에 대해서 약간 좀 혐한 네. 혐한 정서가 좀 있잖아요, 요즘. 혐한. 네, 혐한.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들이 있었죠. 대선 국면에도 그런 게 있었고 뭐 정치적으로 네. 이용하는 것들이죠. 예. 또 한복 논란도 있고 뭐 예. 예, 그래서 좀 중국에서 최근에 그 한국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은데 이게 제품에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제 관영 매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곳이 관찰자망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한자 표기죠. 예, 그래서 아마 현지 이름은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국내에 한 번도 보호된 매체가 아니어가지고 저도 중국어를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만 알기 때문에 네. 이 업체에서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그 수출용,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오는 제품의 그 유통기한이랑 네. 한국에 팔리는 내수용 유통기한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개월을 하고 있고 중국에 들어온 거는 1년을 하고 있다.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로 인해서 뭐 이게 유통기한이 늘어나면 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일종의 보도를 한 거죠. 일종의 언론을 때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청두시 쪽에서도 뭐 그 우리나라 따지면 시약청 이런 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네. 삼양식품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국내에서 파는 거는 유통방이 기한이 길지 않으니까 6개월로 네. 하는데 수출품은 다 1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늘어난 기간만큼 그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을 더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예, 다만 그런 유통 기간에 따라
국내냐 내수냐에 따라서 차이를 둔 건데 이걸 마치 뭐 차별하는 것처럼 보도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또 이제 오리온도 앞서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오리온이요. 예, 이거 오리온 이건 이제 웨이보 네티즌들이 이제 한 건데요. 이게 중국이랑 러시아에서만 가격을 올렸다는 거예요. 중국이랑 러시아에서만 가격을 올렸다. 오리온 초코파이. 고 네티즌들이 예, 웨이보에 중국에 올린 네. 겁니다. 근데 진실은요? 진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 예, 다 동일하게 올린 거고 또 오리온 측의 설명에 의하면 다 전 세계 동일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기자간담회도 열었죠. 최근에 2차 가격 논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오리온 또 동원 참치도 좀 묘하게 네, 같이 올려져 있고. 물론 이제 근거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지금 국내 그 K푸드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뉴스 하나도 있는데 이건 더그룹 거는 아니고 이제 공통적으로 다 외신 통해서 들려온 건데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수산물 포장해서 코로나19가 검출됐다. 이거 PCR 검사해 보니까 해산물도 아니고 해산물 포장해서 양성. 근데 남으실 수가 야, 아니 근데 포장 저 스티로폼이나 어디 나무 박스에서 코로나가 살고 있었나? 그럼 보통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그렇죠. 예,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핑계로 그 옮기다가 저기 옮겨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생선이 뭐 농어라든지 몇 가지 예, 금지. 수입 금지를 일주일인가 뭐 하여튼 단기간 시켰다고는 하는데 하여튼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하여튼간 자기네도 뭔가 기준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그렇죠. 생때 네네. 쓰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자기네들 딴에 기준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 중국 네티즌, 그러니까 웨이보 쪽에서는 뭐 흉흉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옷을 샀는데 그 옷을 입고 왔는데 거기 코로나 코로나 때그 검사를 받았다. 뭐 그런 이제 웃지 못할 루머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공격거리, 핑계거리, 외부의 적을 찾는 그렇죠. 거죠. 또 락앤락도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았고. 락앤락이요? 예. 왜요, 락앤락은? 이게 뭐 이제 다 기준치에서 미달된다. 근데 그동안 수입된 게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락앤락이. 그래서 이게 좀 묘하게 최근 맞물려서 이게 또 한한령이 풀린다 안 풀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뭐 약간 좀 풀리는 기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 게임도 허가해 준다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도 하나 뭐 해줬는데 이게 다시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때 다릅니다. 그때 다릅니다. 근데 뭐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난 대선의 그 정책을 보면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그런 거 견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식품업계들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스트레이트를 날리기 위한 잽의 시작인지를 좀 잘 따져봐야 돼요. 오리온 쪽에서는 뭐 현지에서 기자간담회 열고 대대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적극 대처를 하네요. 한때 금호타이어가 그랬거든요. 예.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잘 됐거든요. 근데 금호타이어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거의 그 발단이라는 게 뭐였냐면 제가 그 TV 프로그램 이름 까먹었는데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KBS 같은 곳이지. 막 소비자 고발 같은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거기서 금호타이어가 문제 있다고. 물론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뭐 환경 되게 이상하다. 공장이. 가봤는데 타이어 공장 좋지는 않죠. 실제로 가보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거의 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문제는 건 아니었는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때린 거죠.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굉장히 한때는 그 내수에서도 거의 1등 했었거든요. 중국 내수에서도. 근데 지금 급전직하였죠. 그러면서 금호타이어가 많이 힘들어졌기도 했었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계획적이었던 건지 자국 기업을 좀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또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고. 네. 좋은 기사 좀 알려주세요. 좋은 내용 좀. 이거 그 저희 때문에 일동제약 이야기네요. 이거 뭐 22일 기사입니다. 그날 30% 올랐을 거예요. 또 일동제약 홀딩스가 뭐 또 난리죠. 예, 그날 30% 정도 올랐던 거예요. 하여튼 지난 22일 기사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 지난번 저희도 일본에서도 뭐 긴급 승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게 아직 이게 상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은 없어요. 후보 물질 이름이 S217622인데 요게 이제 일종의 팍스로비드랑 비슷한 성분이에요. 화이자 팍스로비드랑. 대신 이게 뭐가 좋냐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30정, 30알, 네. 40알을 먹어야 된대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하루에 네. 한 정 먹고 5일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음. 5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양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부담이 덜겠죠. 그다음에 또 효과도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네. 이 일동제약이나 시노노기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요 약품은 지금 앞서 저희 기사에도 나오겠지만 일본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말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국내 1호 코로나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국내산. 그래서 그날 뭐 난리 났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먹는 치료제 없어도 지금 그냥 일반 감기약 먹고도 낫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렇죠. 그래도, 사실 머크, 뭐 파이자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봤을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중증으로 가거나 이러면. 근데 또 사실 이게 먹는 치료제가 중증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거는 처음에 또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었죠. 네. 이게 뭐 앞으로 저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코로나 계속 위드 코로나 가다 보니 네. 편안하게 맞을 수 있는 게 백신보다야 뭐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항상 편하게 상비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 감기약 뭐 우리 감기 걸리면 뭐 먹잖아요. 판피리든. 예. 판피리면 너무 실제로 이번에 감기약들이 매출이 엄청 늘었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긴급 이거는 승인. 지난주 기사인데 요걸 한번 이제 참고로 가져온 그 전주에 네, 저희 나왔던. 이미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드렸죠. 네. 예. 이것도 한번 보시면 머스크다. 이것도 이거 일단 머스크 뜨면은 여기 오른쪽 있네 여기 머스- 조회수 최다 조회 머스크 뜹니다. 플러스 뭐 뉴럴링크, 머스크 예. 플러스 스페이스 X 이렇게 예. 이런 조합들은 머스크 플러스 Y3 이런 식으로 좀 엮여야 되는데 예. 참. 일단 좀 제가 요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테드 아시죠? 그 18분짜리 동영상 그 강연하는 그 거죠. 짧은 강연. 네, 18분을 딱 끊겼는데 네. 테드 설립자는 아니고 네. 설립자는 다른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지금은 CEO죠. 크리스 앤더슨이랑 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음. 인터뷰 내용 저희들이 다 듣고 네. 기사를 쪼개 썼습니다. 쪼개 쓴 건데 아. 이 내용은 이제 뉴럴링크 관련된 거예요. 아. 뉴럴링크 뭐 저희 기사를 보시면 연초에 네. 그 이제 뉴럴링크 내심용 칩 이거 FDA 승인하려고 그에 필요한 그 임상 연구가들을 채용한다라는 기사 저희 썼어요. 그때 할 계획이다라는 네. 거 썼었죠. 그 뭐 썼었죠. 그래서 예. FDA 뭐 근데 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때 마침 그 이후에 그 원숭이 학대 논란이 있어가지고 임상 가니 안 맞느니 왜냐하면 이미 지금 돼지에 해당은 하고 있죠. 돼지랑 원숭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네, 뭐였냐면 네. 그 뉴럴링크가 만드는 내심용 칩이 뭐냐면 두개골 일부를 절제를 해요. 거기에 네, 그렇죠. 그래 심어야 되니까. 칩을 하면 이제 그 뇌의 자극을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지를 쓸 수 없으신 분들이 뭐 영화가 뭐였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었는데. 뭐 하여튼간. 네, 하여튼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요게 뭐 일단 개인적인 궁금증 그럽니다. 돼지의 뇌에다 칩을 심는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다가 원숭이 뇌에다 심는다 그러면 이거 동물학대. 왜냐면 돼지도 동물이고 원숭이도 동물인데 유인원 사람이랑 원숭이 가장 닮았다고? 가까운 게 제일 예. 하여튼 이번에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는 임상 시험을 승인시켜 달라 이렇게 FDA에 신청을 했다고 그 테드에서 맨 처음 인터뷰 밝힌 거예요. 네. 이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그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다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신호가 있을 때는 오른쪽 팔이 움직였네. 저런 신호가 있을 때는 뭐 눈을 깜빡였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게 눈을 깜빡이는 신호겠구나. 그렇죠. 예. 해서 나중에 그걸 칩에다 심어서 그 눈을 깜빡일 때 났던 뇌파를 그 칩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눈을 깜빡이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게 왜 이 뇌식을 주냐면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그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단독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테드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이거를 기사된 곳이 해외 여신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 봤을 때 저희 그 기자 이 정혜린 기자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듣고 풀 콘테스트를 저한테 주어가지고. 하여튼간 요거는 나중에 좀
뭐 무서워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네, 네. 인간의 임상을 좀 시작을 이미 하고 신청을 싶다. 했고 뭐 그러니까 허가가 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근데 네. 결국은 이 뉴럴링크를 하는 게 이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뭐 이것도 논란이 좀 있죠. 예. 사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작년에 그 AI 데이, 그러니까 배터리 데이 말고 테슬라는 AI 데이도 작년에 처음 열었어요. 네, 예, 그때 아마 테슬라 봇이라는 걸 공개했거든요. 그때 뭐 요거. 예, 172cm의 57kg짜리 인간용 로봇인데 뭐 오토파일럿 있고 뭐 가슴에는 FSD 컴퓨터가 탑재돼 있고. 그때는 뭐 거의 더미에 예, 비슷한 그렇죠. 예, 그냥 예. 마네킹 비슷한 그 정도만 근데 그거가 좀 이제 보여줬습니다.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이 옵티머스라는 이걸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테슬라에서. 근데 이번 테드 인터뷰에서 밝힌 거죠. 일단은 이 쉽게 얘기하면 이 휴머노이드 만드는 기술은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기술보다 돈이 덜 필요하다. 차보다 싸다 로봇이. 그래서 그것도 휴머노이드 예, 로봇이. 물론 당장 이제 뭐 당장 상업성은 떨어지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쌀 것이다. 음, 그다음에 연내 상용화 그 프로타입이 나오고 네. 빠르면 이르면 내년, 좀 늦어도 2년 안에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걸 또 지금 밝혔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델 3인가? 지금 6천만 원 좀 안 넘죠. 6천만 원 넘으면 그 보조금 못 받으니까 아마 그렇죠. 그 네, 이하로 네, 막 책정하고 그러던데. 근데 아마 국가분도 높고. 예. 음. 그래서 요 로봇을 일단 보면은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일단은 뭐 단순 그 작업용에 많이 쓸 것 같고. 처음에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처음에는. 보면 그다음 나중에는 가정용까지 네.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인터뷰 안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음. 액션을 보여주고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한자가 깔았죠. 이게 이제 일종의 뭐 로봇 관련돼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뭐 매트릭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로봇 같은 거. 그런 거. 네. 디스토피아를 예견한 것들인데 음. 그런 걸 의식했는지 또 그런 부정적 의견을 의식했는지 이런 로봇을 규제할 수 있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그 테드 강의에서 테드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인데 네. 제목에 미소녀를 붙인 건 뭐예요? 이제 다음 기사인데 네. 또 쪼개 쓴 거예요. 근데 그 약간 가정용 로봇 네. 활용 방안에서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예.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예, 용도에서 예. 하여튼 뭐 그 성 아. 그 로봇에 대해서 또 이게 왜냐하면 용도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머스크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긴 한데. 이게 예를 들었어.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었어요. 이게 왜 이게서는 2010년에 트위터 통해서 말한 게 있어요. 캣것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제 설문 보통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런 걸 꿈꿨던 건가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정용 로봇 얘기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좀 가지 않겠냐? 만든다는 게 아니고 거의 쓰임새가 그 영화 엑스마키나 못 보신 분들은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어요? 무슨 영화인가요? 뭐. 그게 그거예요. 왜 튜링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알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으로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를 제 눈을 감고 뭐 이렇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테스트를 하는 거,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로봇판 튜링 테스트. 그러니까 로봇을 엄청 예쁜 여자로 만들어놔요. 피부건 얼굴이건 몸매건.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 19금 영화 아니에요? 19금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장면도 좀 있기는 한데 되게 좀 철학적이기는 한데 근데 로봇을 딱 보잖아요? 그럼 그냥 사랑에 빠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인공이 뭐 네, 유명한... 남자들은 단순하니까 예,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야 테슬라가 이제 그 선을 넘네요. 물론 이제 한 10년 이후에 이야기일 수도 이제 있겠지만 머스크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자 애플 중국 얘기죠. 이야기 다시 또 넘어가네요. 정조 공장이 이제 애플 그 조립 공장 중에서 한 폭스콘 정조 공장이 40% 정도를 그 점유하고 있어요. 정저우 공장. 네, 그 전체 그 애플 아이폰 생산량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뭐 요즘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저우 공장 포스콘에 트위터에 올린 거죠. 이 사진 한 장 올렸어요. 얘기 뭐냐면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생산 차질은 없다. 뭐 일종에서 뭐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뭐 공급망 우려되는 거 아니야? 특히 실제로 왜냐하면 정조 정부가 네. 그 4월 16일부터 14일간 언제까지예요? 30일까지겠네요. 네. 모든 차량 인력 이동을 다 제한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이폰 공급 물량에 큰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한 장으로 일단은 문제 없다 현재로서는. 근데 또 중국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 자체가 안 되는 나라여가지고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하여튼간 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일단 또 예. 그쪽 노동자들은 공장 가서 일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공장에선 나오지 못 마. 나옵니다. 예. 막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예, 못 나오고. 하여튼간 중국이 또 중국하고 있고요. 애플 이야기 이어집니다. 애플 또 당연히 이야기. 이제 우리나라 네. 관련주들이 많으니까. 그 보이스 코일 모터 이런 거 잘 아시지 않나요? 이사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게 아마 그걸 거예요. 네. 카메라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요 카메라 안에도 액추에이터라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포커싱, 네. 초점 맞추는 것도 있고 손떨림 손떨방이죠. 네. OIS, 손떨림 네. 방지하는 네. 그거를 같이 구동해주는 이렇게 부품. 모듈. 역시. 네. 모듈 안에 들어가는 네, 네, 네. 예, 그런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예, 네. 예. 요걸 그동안 이제 일본 곳에서 만주로 주도했는데 네. 이게 이제 럭스쉐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국 회사. 중국업체는 최초로 애플 공급망에 들어간 그 폭스콘처럼 네네. 이 회사가 올해 그 아이폰 14에 예. 이 VCM 그러니까 보이스 코일 모터를 공급하고요. 네. 아이폰 15에 그 LG 노텍 제품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누가 얘기했냐? 유명하신 분이죠. 거명쥐. 이분이 거밍치. 거명쥐. 저희 더구로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분. 애플 전문가시죠. 음. 소문에 의하면 애널리스트신데 네. 뭐 빨대가 있다. 있다. 네, 빨대가 있는, 그러니까 고위급 빨대가 있는, 아니면 정말 내부자 빨대가 있는. 일부 흘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또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네, 되는 네. 거니까 또 그걸로 이제 영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거의 오피셜이에요. 그래서 LG 노텍 지금 가뜩이나 잘 나가는데 LG 노텍 관계자분 최근에 만났는데 아주 입에 그냥 잘 나가죠.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죠. 그리고 또 저 VCM이 아마 그걸 거예요. 카메라 두께, 카툭튀라고 하잖아요. 두께를 좀 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 특히 아이폰의 카툭튀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아이폰 쓰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삼성 거보다 그건 맞아요. 더 많이 튀어나와 네, 있는데 네. 그걸 좀 줄여줄 수 있는 기술 아마 그럴 거예요. VCM. 그래서 LG노텍이 뭐 원체. 근데 LG노텍 얘기 들어보면 거니까. 그 현업에 보시면 주가 원래 그동안은 사이클 좀 있었대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다. 그리고 내려와도 거의 신고가 가다가 약간 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내려와도 예전에는 푹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게 옛날보다는 적어졌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LG노텍은 예전에는 거의 애플 쪽 카메라가 제일 많았는데 맞아요. 예. 지금 이제 VR, 또 맞아요. AR 이런 AR. 헤드셋이 나오면 당연히 카메라도 들어가고 그렇죠. 센서도 들어가고 그럼 그거 누가 하겠느냐? 뭐 LG노텍이 다 하겠지. 특히나 테슬라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어가지고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뭐 네. 페북, 마이크로소프트 그쪽도 이야기 계속 나와요. 테슬라 건도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저 카메라에 들어가는 모델들.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테슬라 그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아직 확정 아니고. 양자 컴퓨팅 이야기 나왔다. 현대차랑 아이온큐. 이게 뭐 이제 우리 퓨처 모빌리티 미래 자동차 관련돼서 핵심 기술이 아마 자율주행 기술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이제 각 업체들의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뽑아왔어요. 현대차랑 테슬라. 되게 올드스쿨과 이제 뉴미디어 같은. 아이고 현대차 서운하잖아요. 현대차를.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정통의 강자. 네. 다시 표현할게요. 또 이렇게 포장을 해주네. 여러분 이게 언론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 이제 이 업체가 현대차가 아이온큐랑은 뭐 이미 뭐 아이온큐라고 몇 번 좀 소개했지만 그렇죠. 유명한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이에요. 그렇죠. IBM도 손잡고 있고. 김정삼 교수님이 만든. 역시 어떻게 다 아실까 이런 거. 아이고 자팍 다시 자팍. 뭐 이미 현대차랑은 이제 MOU 맺고 하고 있는 곳인데 이번에는 뭘 했냐면 그 자율주행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뭐 간단해요. 이제 그러니까 알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양자 컴퓨팅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아이온큐는 43가지 43가지의 그 도로 표지판을 이미 구분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학습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그 물체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그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거를 현대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시키겠다. 예,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당장은 아니겠죠? 네, 이거 일단은 뭐 머신러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류 작업해야 되고 하면 뭐 맞아요. 지금 뭐 초기 그쵸, 지금 단계겠죠. 아마. 네, 근데 아무래도 양자 컴퓨팅이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학습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수익화하는 거는 조금 그쵸. 시간은 걸릴 텐데 그때 음. 저희 그 퀀텀의 세계 이순칠 교수님, 카이스트 이순칠 교수님하고도 이제 양자 물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이온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네. 그리고 퀀텀의 세계 Y 스트릿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기사에서 거예요. 이제 아이온큐 CEO는 한 발 더 나가서 배터리 기술에도 연구에도 맞아요, 특히 맞아요. 전기차용 배터리 연구에도 그거를 현대차랑 MOU 맺지 않았었던가 아마. 네, 그랬을 맞습니다. 텐데. 예. 맞아요. 그걸 해가지고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테슬라. 네. 근데 테슬라는 네. 뭐 맨날 완전 자율주행이래요. 이거 이 얘기 몇 년 전부터 들었어. 뭐 레벨 5를 얘기를 몇 년째 듣는 거야. 사고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FSD라고. 네. 이게 뭐냐면 현재 지금 테슬라 차량에 있는 그 오토파일럿의 약간 상위 버전이 옵션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기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크루즈 기능이에요. 그쵸. 앞차 간격, 약간 낮은 수준의 한 레벨 1 정도 되는 네.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추가된 뭐 차선 변경이랑 뭐 차량 호출 요 기능이 추가된 게 이제 FSD 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테슬라는 2020년 10월부터 약 그러면 얼마예요? 한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네. 이미 요 테스트 10만 명 돌파했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추적했다. 그래서 연내에 이 소프트웨어를 테슬라 차량에 상용화시키겠다. 네.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아니 근데 테슬라의 최대 강점이 그거잖아요.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는 자사의 테스트 파일럿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사용자 10만 명 돌파는 뭐 근데 Y스트릿 10만 명 돌파랑 잽이 안 되는. 근데 이거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사고 많이 나고 소송도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소송. 네, 소송도 엄청 많습니다. 네. 하여튼 맹신은 금물이고요. 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얘기 좀 하면 뭐 이거야 이미 뭐 원통형 배터리 공장 짓는다는 거는 뭐 발표도 했고 저희 썼던 건데. 그 지도인가요? 네, 그 지도고요. 이번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부지를 확보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액은 한 1,000억 정도 됐고 입찰을 해가지고 지역은 뭐 어디죠? 예, 그 킹크릭 지역이라고 합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킹크릭 지역인데 크기는 약 370 축구장 370개 합쳐놓은 거랑 비슷하고요. 축구장 370개 규모. 그래서 올 2분기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하는 게 목표고요. 네네. 이제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뭐 테슬라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전동용 공구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원통형이니까.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 핵심은 뭐냐면 이 규모를 좀 알 수 있는데 저희 제목에서는 좀 줄였지만 이 엔솔이 맨 처음 이거 발표했을 때 금액이 1.7조 원, 1조 7천억 원이었어요. 예. 근데 현재에서는 인센티브를 100% 이제 보장해 준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3조 4천억까지 투자금을 늘릴 예정입니다. 거의 2배. 네. 근데 이거는 좀 묻고 더블로가. 예, 요 내용은 좀 저희들이 기사에는 있는데 제목에선 뺐어요. 아직 이사회나 현업에서 결정된 게 건 아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부지 규모는 사실 기사로서 밸류가 이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투자 금액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반적인 청사진이나 금액들을 알 수 있고 생산량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1조 7천억 투자할 때가 공식 발표. 11기가와트. 그 공식 발표고요. 11기가와트였으니까 만약에 그 2배를 투자하면 22기가와트.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계산하면서 그럼 거기 장비가 얼마나 깔려야 되고 소재 경쟁사들도 얼마나 알 수 들어가고 있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내야 돼. 이거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해요. 근데 현업에서는 아주 되게 난리 쳐가지고 아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 확정되지 않은 걸 더구루가 확정된 것처럼 쓴다. 아니 발표를 했어요. 그 정부에서 시정부에서. 아니 나 어쩌라고. 가서 애리조나 가서 따져. 그래 제가 그랬어. 아니 이건 그럼 시정부의 입을 좀 막어라. 그럼 이제 안 쓸게. 근데 어쩌라는 겁니까? 자기네들 그렇게 한다고 막 해놓고. 아무튼 이게 1.7조냐 3.4조냐 11기가와트냐 그렇죠. 한 20기가와트 때냐. 근데 뭐 아무튼 내부적으로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투자 음. 그게 과연 어디로 그렇죠. 수혜가 줄줄줄줄 이어질지는 맞습니다. 아마 이제 네. 막 가늠해 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게 막 이렇게 있어요. 확 음.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증상까지 한 거 예상까지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 다 확보한 거예요. 클라이언트 그렇죠. 네. 배터리는 항상 확보한 고객사를 거예요. 확보하고 설비 투자를 다만 들어가니까. 이제 공개할 수 없을 뿐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확보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간다고 했겠죠. 음흠.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때 얼마 전에 LG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네. 화유, 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또 LX 인터내셔널, 네. 그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인도네시아 배터리 투자공사랑 그다음에 뭐 안탐이라고 니켈 업체 있어요 인도네시아. 네. 업체 MOU 맺었죠. 뭐 논바이딩 해가지고 이거 구속력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 지금 논 바이딩 한 거예요? 네. 아 저는 왜 인도네시아 말 쓰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니 억양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이것도 갑자기 약간 흥분돼서. 네, non mining 이래가지고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쓰는 건가? 아, 이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구속력도 없고. 근데 이거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 투자부 장관이 네.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달에 공장 짓는 차사 뜬다고.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뭘 할지도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뭘 하는지도.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 니켈 재련 공장이랑 네. 그 양극재. 아, 니켈도 재련을 하고 양극재 소재도 만들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네,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니켈 재련소랑 네. 양극재 전극재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네. 그리고 그 공장이 2025년, 2026년 즈음에 생산이 이루어질 계획. 네, 그러니까 이게 그 LG 당시 에너지 솔루션 그 보도 자료에는 이게 이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그냥 했다. 네. 네. 내용은 뭐 확정된 게 없다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투자부 장관이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LG화학이랑 포스코가 미래 먹거리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소재 산업이에요. 그렇죠. 소재부터 다 계속. 케미칼 같은 양극재 세계 1위.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가 니켈 1위거든요 생산량. 근데 최근에 니켈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수급. 네, 수출량을 네. 제한하고 있어요. 공급을. 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들어와서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CATL이 들어왔고요. 인도네시아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오피셜인데 바스프랑 폭스바겐도 이 LG 컨소시엄이랑 비슷한 형태의 투자액을 좀 있으면 독일 바스프랑 폭스바겐도 네, 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너네 니켈 귀하지 우리 땅으로 와서 공장 지으면 그래요. 니켈 좀 쉽게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들어와 공장 지어. 인도네시아가 이제 배터리랑 전기차의 거의 동남아시아 허브가 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CAT에 들어왔고 전기차는 현대차 들어와 있고. 참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광물 원재료 이런 거 많은 나라들은 참 좋겠네요. 또 요즘에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전기차 양극재 된다고 하면 관련주들 되게 많거든요, 국내 업체들. 그쵸. 근데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당시에. 맞습니다. 예. 네. 자, 삼성 SDI 네.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뭐 일종의 그 중국 제로 코로나 시대의 반사이익을 받는 건데요. 네. 그 편광판, 뭐 LG화학은 이미 샨산이라는 업체에 팔기도 하고 했는데 그 편광판은 뭐 그것도 잘 아시겠죠? 예, 패널 빛의 네. 방향을 조절해주고 네. 두께. 근데 아까 이게 패널 만드는데 한 원가의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샨진도 있고 네. 그다음에 흑메이도 있고. 근데 이 업체들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산량이 중단되거나 신규 강정을 못 돌리고 있어요. 네. 근데 마침 또 LG화학은 또 그걸 팔았고요. 네. 근데 SDI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이 편광판 사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원래 SDI의 D가 디스플레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 네, 완전히 배터리 네.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 디스플레이 소재하던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삼성 SDI의 디스플레이 다 잊고 있어. 맞아요. 네, 저도 아직 남아있나? 디스플레이 간 거 아닌가? 또 원체 네. 그 소형 디스플레이 쪽은 맞아요. 더 잘하니까. 더 잘하니까. 예, 예. 예. 그거 다 넘긴 거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 꽤 잘 팔리더라고. 이미 뭐 영업이익이 뭐 근 1,000억에 육박하기도 하고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패널 업체들이 SDI한테 지금 중고 잘 안 되니까 좀 늘려줘 라고 지금 러브콜이 세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SDI가 사실은 아직 좀 그 배터리 부분에서 이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이 평강판 부분이 견조하게 실적을 떠받쳐주고 있다. 네.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반사이익. 자, 그리고 석유공사 이야기인데 요거 재밌죠. 이게 남해 대륙봉이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남해에 있는. 예. 통해가스전 아시다시피 뭐 네. 이게 1998년에 울산 그쪽에서 발견돼서 이미 이제 채취하고 네. 작년에 이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 순수익 국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남해 대륙봉 4, 5광구에 대해서 조광권, 일종의 광물을 탐사하고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겠다는 의결한 겁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열심히 탐사도 해보고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공하면 한 20년, 30년 만에 또 산유국 지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네. 요거는 그래도 한 10년에 한 번씩 들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요거 이제 광고 개발한다, 예. 사업성 없다, 개발할 필요성 있다, 뭐 요거. 요거 하나 팁 알려드리면 네. 또 공기업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공기업 관련된 뭐 이렇게 뭐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건데 네네네. 이게 어디서 알았냐면 그 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공공기관 공개 정보 사이트. 네, 일종의 그 다트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에 관한 뭐 재무 정보부터 해서 뭐 네. 인력 구조 다 있죠. 심지어는 징계받은 거, 내부 감사, 그다음에 이사의 결과, 심지어는 기관장, 주요 기관장들 출장까지. 네. 사실 모든 정보를 다 최근에 개편도 했는데. 네. 요겁니다. 예. 요거. 예. 이거 들어가면은 네네. 공공기관 알리오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요 사이트가 이제부터 주목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항상 정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공공기관장 날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공공기관장 날리고 낙하산 내려보낼 때 여러 가지 트집을 잡거든요. 그 대표적인 기자들이 예, 항상 이제 기술 부리는 곳 중에 하나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뜯어보면서 저기는 저래서 문제고 저기는 이게 문제고 그래서 저기 기관장은 낙제점이고 집에 보내야 되고 예, 그런 이야기가 곧 반복될 겁니다. 이것도 이사회를 하면 반드시 한두 달 정도 뒤에는 반드시 공표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정부 보몰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밀을 붙이시는 거 있습니다. 가령 뭐 수출입은행이나 산업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예, 해양 플랜트 연구에서 되게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비밀이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마니오쭈님이 알린다고 알리오, 예, 그 알리오 맞고요. 맞아요. 네.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데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근데 이거를 줄여서 ALIO, 알리오인데 네. 솔직히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인 거죠. 예, 갖다 뭐. 붙인 네, 거예요. 네. 네이밍은 다 그렇게 제가 하는 또 거예요. 알리오 이름 만들어 놓고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롯데 이야기인데 네. 와, 한 5, 6년 된 이야기인데 2015년부터 계속 이랬으니까. 예.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그렇죠. 예, 지금 신동빈 회장의 형이죠. 예, 예, 신동주 씨. 전 롯데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죠. 네. 예. 이 최근에 이제 법원 관련된 게 나왔는데 뭐냐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인 롯데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업체가 뭐 위법 행위로 인해서 일본의 일본 롯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롯데의 총 지주사죠. 예. 거기에 해악을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 당시가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오너로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렇죠. 최고 경영자로 있던 시절에.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폴리카 사업이어 가지고 그 다른 점포에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DP라고 하죠. 진열을 네. 이거를 촬영해서 데이터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사업이었는데. 이게 폴리카 사업이었는데 이게 좀 네. 논란이 많았어요. 네. 결국은 이번에 그 위법이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매장들의 매대에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걸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현지에서 위법이다 판결이 그렇죠. 났고 거기에 신전 부회장이 거기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관여돼 있다. 그래서 회사에다 46억 배상하라라는 그렇죠. 판결이 이제 네,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떠난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동주 전 회장이 아직도 이제
불씨 남아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완전히 완패한 것 같고. 경영권 분쟁이 이제 가능성은 없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 이번 소송의 의미가 있냐면 일본에서도 약간 불씨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본은 그 광윤사라고 그 맞습니다. 가족 네. 회사가 네.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정점에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예.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한국 롯데지주. 과거로 따지면 롯데호텔 호텔. 예. 이거였는데 하여튼 최상단은 뭐 일본에서 음. 가족들이 갖고 있으니까. 아직 거기에 좀 남았는데 이번에 이 판결장에서 완전히 그 신동주 부회장이 일본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의미고요. 하여튼 참 이 형제들이 싸우면 남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법원 판결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네. 이것도 하나 갖고 오면 예. 뭐 세아제약 네스틸에서 손유관 이거 많이 팔리고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일종의 너희들 그 정보 보조금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폭탄 관세를 때린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라고 하죠. 거기서 야, 아니야. 그 반동핑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들여다봐.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에서 특히 한국산 송유관 네. 파이프라고 거기랑 근데 터키산 이 두 가지 제품 가지고 많이 딴 데를 걸어왔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시기별로 지금 계속 반덤핑 나오고 있거든. 제품 만드는 시기별로. 네, 그래서 제가 58%에서 221% 정도 관세 폭탄을 받았는데 뭐 재고의 여지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기사님요. JUS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 강관 뭐 맞아요.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뭐 이제 가스 가격 급등과 함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 20날 나온 기사인데 하여튼가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가 같이 겹쳐서 왔고요. 쿠팡에서는 재무 전문가를 영입한다라는 위기의 쿠팡. 뭐 한 10년째 위기죠. 쿠팡은. 예. 그래서 뭐 되게 재무 전문가. 네. 예, 뭐 저는 이 기업이 뭐 스플렁크 좀 더 알고 있는 기업인데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데 여기서 네.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 재무통 역할을 오래 하셨고 미국의 뭐 그 아마존과도 일을 했던 분이신데 네. 한 30년 이상 미국 재무 전문가로 했던 분인데 이분을 최근에 영입을 해가지고요 이사회 멤버로 보드 멤버로 안착시켰고 그래서 보드 멤버 그 이사회 인원도 6명에서 7명 늘었다고 합니다. 쿠팡은 이사회 멤버가 거의 다 외국인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임원들 더 거의 다 외국인이고 김범석 의장도 외국인이고. 외국인이죠. 예. 하여튼 근데 예전에도 뭐 나스닥 상장 추진,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예. 미국 증시 상장 준비하면서도 재무 전문가 뭐 나이키에서 있던 사람도 막 영입하고 많이 했는데 뭐가 달라지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근데 말, 항상 스톡 옵션 많이 받고 그 사람도 이제 부자가 되고. 쿠팡 내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여튼간. 네. 하여튼 쿠팡이 잘 돼야 됩니다. 왜냐면 점점점. 우리나라 고용에 네. 차지하는 영향이 엄청 커서 이제는. 네, 근데 뭐 보니까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쿠팡이요? 얘기 들어보면 임원들. 그 안에서 일하는 임원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네 문화가 엄청 폐쇄적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많은데 엄청 폐쇄적이야. 그리고 임원들 대부분이 다 검은 외국인들이시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많고 인도인들도 많고. 중간 임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웃긴다. 임원도 위에 있는 임원 있고 중간에 있는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그리고 죽을라 그래. 쿠팡은 돈 받은 만큼 일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하고요. 거의 그러면 김범석 의장은 하루에 100시간씩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빨리 이거 넘어가야 돼 이제. 빨리 해줘. 예, 마지막 뉴스케일. 네, 요거 소형 원전. 네. 모듈 원전. 뭐, 예, 그 폴란드 구리은 생산 업체죠. KGHM. 이 업체가 우리 네. 따지면은 한국의 한전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네. 타오른 포스카 에너지라는 곳이랑 SMR을,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겠다. 손을 잡은 거죠. 네. 네. 뭐, 현지 국영 전력사가 달라붙었으니, 뭐 좀 더 사업이 원활할 거고, 앞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랑 이 폴란드 KGHM은 SMR을 만들겠다고 합병을 맺었죠. 예. 그래서 그 폴란드 SMR 프로젝트가 좀 더 현실화된 게 아닌가. 중앙중공업도 당연히 수혜가 된다는 거죠. 다음 기사도 바로 네, 이어지네요. 바로 똑같고. 예, 예.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뭐 주목받으면서 여러 가지 주목받고 있는데 상장도 앞두고 있고, 네. 그 차원에서 그 단조 부품, 뭐 일종의 부품들이죠. 예, 아하. 원전 거기에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이제 거기 미국에 보면 원자력 발전용 단조 부품 만드는 그 컨소시엄이 있대요. 네. 그거를 이제 RFA라고 하는데 예. 그 업체랑 이제 MOU를 맺은 겁니다. 예,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SMR 진다고 하면 너희들 부품 잘 공급해줘라고.
여기 그러네요. 혹시 음.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두산중공업 말고 음. 다른 한국 기업들이 좀 언급되는 곳은 없는지 한번 좀 와치를 많이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근데 이제 투자한 곳은 GS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있어요. 아니 대기업들 말고 아,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데들은 같이 하겠죠, 컨소시엄으로. 제가 근데 그게 알기로는 아니라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왜냐면 원전 부품 관련 기업들이 상장사들도 꽤 있어요. 직접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 두산 중공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나오면 그게 아마 이거는 좀 대박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 계약 내용이라 네, 두산 중공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직접 한 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네, 그 네. 벤더사들이니까 협력사들이니까 그렇죠. 네. 도중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기업도 다 다음에 제가 꼽아드릴게요. 예, 그거 좀 한번 네. 리스트업 해주시면은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